할머니는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엄마가 그거 할머니 냄새래요. 이 한마디에 66살 이영자 할머니의 가슴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누구보다 깨끗하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손주의 입에서 할머니 냄새라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주는 예전처럼 할머니 무릎에 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안아달라고 할 때도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몸에서 정말 냄새가 나나 내가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되었나. 박할머니는 그날 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남몰래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창피함, 말로 다할 수 없는 마음이 가슴에 꽉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나이 들었다고 이제는 냄새 나는 사람, 같이 있기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버스에 앉아 있는데 내 옆자리만 유난히 오래 비어 있는 느낌, 손주가 예전처럼 와락 안기지 않고 살짝 몸을 틀어버리는 순간, 며느리가 집에 오자마자 환기 좀 할게요라며 창문부터 활짝 여는 모습을 볼 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혹시 나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은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7살 노인 전문의로 수만 명의 어르신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도 노인 냄새가 나나요? 이 질문을 하실 때 어르신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부끄러움, 그리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외로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언젠가부터 내 몸에서 예전과는 다른 냄새가 난다는 것, 가족들도 어쩐지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이야기를 정면으로 꺼내주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의사도 쉽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상처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숨을 죽이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지요. 오늘 저는 그 누구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던 이 불편한 진실을,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차분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냄새가 결코 여러분이 더럽거나 부족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나이 들면서 생기는 변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할머니 냄새, 할아버지 냄새라는 말을 다시는 듣지 않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방법, 오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걱정 하나를 덜어내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특유의 냄새가 생길까? 여러분,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별한 냄새가 나는 것은 정말로 존재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내가 청결하게 안 살아서 그런가 하며 스스로를 탓하시지만 이 냄새는 여러분의 생활 태도 때문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면서 생기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은 땀이 줄어서 냄새가 안 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약 1리터 가까이 땀을 흘리며 몸속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땀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땀이 적게 나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속 노폐물과 독소가 피부 표면에 더 오래 남게 되고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면서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피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즉 피지의 성분이 달라집니다. 특히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50대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0대에 가장 많아지는데, 이 물질은 젊은 사람에게는 거의 없는 노인 특유의 냄새를 만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아무리 매일 샤워하고 향수를 뿌려도 이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향수나 방향제를 쓰면 기존 냄새 위에 또 다른 냄새가 덮여 오히려 더 복잡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안의 변화입니다. 침은 입속 세균을 없애고 산도를 조절하며 음식 냄새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30에서 40% 이상 감소합니다. 입이 마르고 혀와 잇몸에 세균이 붙어 말만 해도 냄새가 새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은 깨끗해도 입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전체적인 인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젊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씻고, 입고, 먹고, 생활하는데도 냄새가 잘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몸이 이미 전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씻어도 씻은 것 같지 않지? 왜 내가 지나가면 며느리가 창문을 여는 걸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 아픈 의심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 냄새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희망적인 사실은 이 원인을 정확히 알기만 하면 해결 방법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디를 어떻게 씻어야 냄새가 정말로 사라지는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놓치고 계신 결정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샤워 3분이면 됩니다. 노인 냄새의 90%가 나는 세 부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샤워해요. 깨끗하게 씻는데도 왜 냄새가 나는 걸까요? 하지만 제가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사실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샤워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위를 제대로 씻고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노인 냄새의 70에서 90%가 단 세 곳에서 집중적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세 부위를 대충 혹은 아예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환자분들께 효과가 있었고 일주일 만에 가족들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진 방법입니다. 첫째, 살이 접히는 모든 부위입니다. 이곳이 냄새의 가장 큰 근원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주름, 사타구니, 팔꿈치 안쪽, 무릎 뒤, 그리고 귀 뒤. 이런 부위는 땀이 잘 마르지 않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 노폐물과 피지가 고이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금방 말라 문제 없던 곳들이 나이가 들면 습한 주름 공간이 되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귀 뒤와 목 뒤는 본인도 잘 보지 못하고 손도 잘 안 가는 곳이라 냄새가 가장 먼저 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씻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 부드러운 수건이나 손으로 살살 문지르기, 샤워 타월로 강하게 문지르지 않기. 이 부위만 제대로 씻어도 냄새가 절반은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둘째,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는 줄지만 피지가 산화되며 냄새를 만드는 성분은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 냄새가 고이기 쉬운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피, 겨드랑이, 가슴, 배의 털, 목덜미. 대부분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만 비벼서 거품을 내고 끝내버리지만 사실 문제는 두피입니다. 머리 감기 팁. 손톱이 아닌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두피 전체를 마사지하듯 문지르기. 특히 귀 뒤, 뒷머리, 목덜미 쪽 집중. 헹굴 때는 따뜻한 물로 충분히 씻어내기. 젖은 채로 오래 두지 말고 꼭 말리기. 두피를 제대로 씻기 시작한 뒤 머리에서 나던 퀴퀴한 냄새가 사라졌다는 어르신들이 매우 많습니다. 남성분들 중 가슴이나 배에 털이 있는 경우 이곳도 비누 거품으로 충분히 씻어주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노인 냄새의 중요한 근원입니다. 하루 종일 신발과 양말 속에 갇혀 있으니 세균이 번식하며 퀴퀴한 냄새를 만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발냄새가 없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막상 발가락 사이를 씻어보면 냄새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관리 요령.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으로 꼼꼼히 문질러 씻기. 씻은 뒤 반드시 완전히 말리기. 면양말 착용. 하루 한 번 꼭 갈아 신기. 신발은 2켤레 이상을 번갈아 신어 충분히 말릴 시간 주기. 등도 혼자 씻기 어렵지만 등브러시나 긴 수건을 이용하면 충분히 세척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핵심. 샤워할 때 온몸을 휙휙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나는 곳을 정확히 찾아서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소식은 이 세 부위만 제대로 씻어도 냄새의 대부분은 금방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냄새를 몸 안에서부터 줄이는 방법, 그리고 오침구 관리만으로도 냄새가 사라지는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냄새는 몸 밖이 아니라 몸 안, 입 안, 옷, 집에서 함께 만들어집니다. 샤워할 때 세 부위를 잘 씻는 것만으로도 노인 냄새의 절반 이상은 금방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씻어도 왜 냄새가 남아있지? 하고 고민하시는 이유는 냄새가 몸 밖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몸 안, 입 안, 옷, 집 전체에서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 냄새가 강해지고 반대로 네 곳을 차분히 관리하면 정말 놀라울 만큼 향기가 달라집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몸 냄새가 줄어듭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는 이야기는 평생 들어오셨겠지만 노인 냄새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물은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끌어내는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물 섭취가 부족하면 노폐물이 피지, 땀, 피부 틈새에 쌓이고 이것이 산화되면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깨우고 배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6컵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1컵, 점심 전 1컵, 점심 후 1컵, 오후 3시 1컵, 저녁 전 1컵, 자기 전 1컵. 시간을 정해두면 훨씬 쉽게 습관이 됩니다. 둘째, 항산화 음식은 몸 안의 냄새 원인을 없애는 약입니다. 노인 냄새의 근원 중 하나가 바로 산화입니다. 몸이 산화되면 피지와 땀이 변질되며 냄새가 강해지기 쉽습니다. 이 산화를 억제하는 음식이 바로 항산화 식품입니다. 토마토, 사과, 딸기, 포도, 블루베리, 현미, 잡곡, 오이, 빼, 수박 같은 수분 많은 채소 과일, 특히 붉은색, 보라색 식품은 항산화 효과가 강해 몸 냄새를 분명하게 줄여줍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확 티가 나는 변화는 아니지만 2~3달 꾸준히 드시면 피부 냄새가 점점 순해지고 땀 냄새가 덜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셋째, 변비는 냄새를 악화시키는 숨은 원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변비는 그냥 불편한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몸 냄새를 크게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변이 오래 장에 머무르면 독소가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고 그 독소가 피부를 통해 배출되며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변비 해결의 기본은 아주 단순합니다. 현미, 잡곡밥 섭취, 채소와 과일 충분히 먹기, 물 자주 마시기, 가벼운 걷기 운동. 이 네 가지만 꾸준히 해도 대부분의 변비는 호전됩니다. 변비가 해결되면 몸 냄새도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경험을 투셔분들이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넷째, 입안 관리가 전체 인상을 결정합니다. 몸은 아무리 깨끗해도 입에서 나는 냄새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전체를 냄새 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 입안이 더 쉽게 마르고 세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혀 표면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두껍게 쌓여 있는데 이게 바로 입냄새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필수는 이것 하나입니다. 혀 클리너로 하루에 한 번 혀를 부드럽게 닦기.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말할 때 불편하다는 느낌이 확 줄어듭니다. 식후 10분 정도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침 분비를 도와 입냄새 예방에 좋습니다. 다섯째, 옷, 속옷, 침구, 신발은 냄새를 가장 빨리 흡수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목욕을 잘해도 옷과 이불에서 냄새가 나면 결국 다시 몸 전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기, 겉옷은 한 번 입으면 세탁하기,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 특히 베개 커버는 더 자주 빨기, 신발은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어서 충분히 말리기, 방은 하루 2번 10분씩 환기, 특히 베개의 냄새는 머리 냄새와 섞여 집 전체의 노인 냄새로 퍼지기 쉬우니 베개 커버만 자주 갈아줘도 방의 공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할머니, 좋은 냄새 나요라고 들을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동안 아무도 솔직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보셨습니다. 어쩌면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걸 지금부터 해도 정말 달라질까? 이미 늦은 건 아닌가? 하지만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냄새 문제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도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7살 박명자 할머니도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손주가 저한테 다가오질 않아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루에 조금씩 부담되지 않을 만큼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요즘은 손주가 제 무릎에 올라와서 같이 TV를 봐요. 심지어 제 목을 끌어안고 할머니 좋은 냄새 나라고 말해줬어요. 그 순간 저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냄새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노인 냄새를 없애는 것은 단지 냄새 하나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가 돌아오는 일입니다. 가까워지는 순간을 되찾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존엄과 자존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이 들어 몸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변화를 방치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한다면 한 달 뒤 여러분의 일상은 그리고 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시작해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열고 햇볕 아래 10에서 20분만 천천히 걸어보고 샤워할 때 세 부위를 신경 써 씻어보고 혀를 닦고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옷과 침구를 조금 더 자주 갈아입고 집안을 하루 2번 환기시키기. 정말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향기를 잃는 일이 아닙니다.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은 오늘 아주 작은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하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고 삶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향기와 자존감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